This is Yeongnyeonjeon, which is an annex to the main hall, and it hosts extra spirit tablets that can't be held in the main hall. And it's open. There's no renovations going on. And it's beautiful.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세계유산은 해외에서 여행을 온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종묘, 조선 왕릉,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서 깊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을 다량 보유 중인데요. 여행객들은 이런 한국의 역사가 깊은 관광지에 들러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문화 역사에 힘이 되는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이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종묘. 종묘는 조선 왕조 역대왕과 왕후 및 추존된 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종묘는 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천명을 받아 국가를 세운 창업자와 그 후손이 이어가는 왕조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종묘는 사직과 더불어 국가를 뜻하는 대명사로 일컬어졌으며 나라를 세웠을 때 가장 먼저 건립하는 것이 종묘였습니다. 요컨대 종묘란 역대의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의 사당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인 종묘제리학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인 종묘제리가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세계적으로 종묘가 유명해지기도 했으며, 게다가 최근 한국의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높아진 덕분인지 해외 관광객들도 종묘에 방문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종묘에 방문한 외국인들은 그 장관의 입을 다물지 못하기도 하고 종묘에서 진행하는 종묘제례 및 제례학을 보고 즐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은 종묘뿐만이 아닙니다. 종묘 외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는 바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남한산성인데요. 남한산성은 조선시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임시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된 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각종 시설이 잘 정비되어 우리나라 산성 가운데 시설이 잘 정비된 곳으로 손꼽히며, 서구의 화기 도입에 따라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상을 반영하면서 당시의 방어적 군사 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하여 우리 선조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성체입니다. 험한 지형을 활용,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 단계를 잘 나타내는 좋은 자료로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지방의 도성이었으면서 아직도 대를 이어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인 남한산성의 성곽 안쪽에는 당시에 만들어진 다양한 형태의 군사 민간 종교시설 건축물의 증거가 남아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남한산성은 한민족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통하기도 하는데요. 남한산성에 들른 외국인들은 행궁을 관람한 후 한폭의 그림 같은 팔당호를 보며 감탄을 하거나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을 거닐며 자연을 만끽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종묘, 남한산성을 비롯한 여러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인정받은 대한민국은 2023년 11월 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앞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1997에서 2003년, 2005에서 2009년, 2013에서 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이번 당선이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은 각국이 제출한 세계유산 목록을 심사해 이 가운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선정하는 일을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중요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위한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사도 광산 등재가 내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심사 중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되는데요. 일본은 2년 전 선출돼 2025년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사 과정에서 일본을 견제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군함도는 태평양 전쟁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과 전쟁 포로들을 부당한 대우와 함께 강제 노역에 동원된 전쟁 범죄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범죄의 증거가 유네스코 문화재에 등재가 되어 문제가 되는 유적지인데요. 이러한 논란의 대상인 군함도 즉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도 심사 대상인 만큼 우리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의 드라마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의 조선시대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드라마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네요. 미국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랑해야겠어요. 정말 부러워요. 언젠가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의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적인 성을 돌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좋은 추억이 생겼어요. 저도 작년에 한국 여행을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아름다운 한옥 건물의 자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서 세계 역사에 대해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분야 중 가장 흥미롭게 본 것이 한국의 조선시대인데 직접 와서 보니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욱 흥미가 생기네요. 종묘에 가면 한국에서 꼭 들려야 하는 관광지는 거의 둘러볼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도 한국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근처의 청계천과 익선동이 마음에 들더군요. 한국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어요. 팔당댐을 갔다가 우연히 남한산성을 가봤어요. 한국에서 여행한 곳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본 곳이랍니다. 팔당댐의 풍경과 남한산성을 걸을 때의 풍경은 정말 절경이에요. 그 근처에 팔당호라는 곳은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